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저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했다. 전현직 국정원장에 대한 비방을 했다. 그리고 차장급들인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비난을 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한 저의 식견과 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모두가 비밀 누설이다 하면서 저를 압박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지난 7월 26일 대검찰청에 김규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서 현재 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상황이고, 또 중앙지검 안에 있는 공안수사지원팀에서 제가 고발한 사건을 현재 사건 배당이 돼서 담당 검사까지 지명이 되고, 현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가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에서 방송을 하게 되자 지금 국가정보원 안에서는요 상당히 놀래서 내부적으로 이제는 서로 나는 상관없다 손사래를 치면서 도망가고 있는 형국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내부의 어떤 자들이 저를 고발하게 했는지 그 동향을 확인한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와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런 친구가 국장이 되었는데, 바로 그 녀석이 저를 고발해야 된다라고 기한하고 건의를 했고, 또 그 옆에서 정무직에 있는 차장급들, 또 다른 특보들이 거기에 부하내동하여서 최수영이를 혼찌검을 내야 두 번 다시는 저런 건방진 놈이 안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저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변 출신의 이석범이란 자가 감찰실장을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있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이에 최혁이라고 하는 검사가 감찰심의관으로 와서 감찰실장의 일을 대행하고 있었는데, 그 최혁 검사가 기본적인 법리 검토도 하지 않고 이 고발장을 그대로 고발되게끔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기능 업무가 외부로부터 온 그 최혁 검사가 담당을 했는데, 그 최혁 검사 또한 저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 전혀 김규현 씨에게 어떠한 그 충고나 혹은 사전에 미리 리뷰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찰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된 상태다, 이렇게 의견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내부에서 저를 고발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것을 건의했던 자는 저와 똑같은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자인데, 그 자가 이제 국장을 마치면 아무래도 무슨 어디 다른 나라 대사나 아니면 무슨 총영사나 이와 같은 그 외교 직렬에 아마 자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출신 김규현에게 잘 보이고 예뻐 보이면 이후에 국장을 마치고 나가더라도 외교관으로서 무슨 대사든지 아니면 총영사든지 그런 보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어제 그 국장을 마치고 나왔다는 그 친구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자네가 나와 무슨 원수진 일이 있다고 왜 나를 고발하려고 그렇게 했는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싹 잡아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김규현하고 나중에 법정에 나올 때 너도 같이 나와라. 같이 나와서 네가 건의를 했고 또 옆에서 부안해동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또 박수치고 했던 옆에 있던 차장급들 그리고 특보들 이런 자들과 함께 김규현 씨 입에서 이름이 아마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장을 마치고 나온 친구에게 그랬어요. 너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러면 내 죄를 갖다가 굳이 묻지 않을 수도 있겠다 했더니 끝까지 자기는 한 적이 없다 그런다. 그래서 왜 나를 갖다가 고발하도록 그렇게 김규현에게 보고를 하고 그랬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입장이 곤란하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직접 만나는 건 만나는 거고 내가 지금 묻고 있지 않는가? 왜 김규현에게 나를 고발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서 나오는 얘기가 네가 나가서 고향집을 욕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욕하는 게 듣기 싫어서 건의한 적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우회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자네들이 국가정보원에서 간첩을 잘 잡고 많이 잡아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또 해야 하는 비밀 공작 사업을 잘 했다라면 내가 왜 그렇게 너희들 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했겠냐. 그런데 김규현은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인사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자인데 그따위 자를 어떻게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김규현은 깜냥도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나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건의를 한 것이고 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한 것일 뿐이지 별다른 내가 너희들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갖다가 고발하라고 기한하고 보고했다고 하는 그 국장 녀석은 계속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쁘니까 다음번에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초 저에 대해서 고발할 그 즈음에 그 국장 당시는 그 친구가 국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국장을 했다는 그 친구가 저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요청을 했었을 때 저는 이미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부의 후배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바쁜 사람이니까 너 같은 친구들 내 만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었죠. 그러고 봤더니 전직 현직 할 것 없이 아마 저처럼 퇴사한 전직 국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했다 이러면서 되지도 않는 헛소리를 짓거려가면서 저를 갖다가 이짐에 놓고 왕따시켜서 저를 벌 주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대로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해서 국민으로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야에 종사했던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일을 잘 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 사업 인가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런 자가 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업무에 대한 현장에서의 능력은 없지만 학교의 학맥, 인맥 이런 걸 가지고 교원 영색과 아부 아첨을 통해서 국장까지 올라갔던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니까 김규현에게도 최수용을 벌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을 수 있겠죠. 참으로 창피를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그와 같이 비열한 것들이 지금 현재도 국가정보원의 간부라고 하면서 기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민간인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국장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김규현과 함께 법정에서 같이 만나자. 그리고 김규현의 입을 통해서 너와 또 다른 차장, 특별보좌관, 특보들이 어떠하게 건의를 해서 김규현이 하는 수 없이 너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김규현이가 진술을 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각오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오후 5시경 되는데요. 다음날 제가 그 친구랑 통화하고 난 바로 그 다음날 제가 검해했던 그 인사들 가운데 한 친구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를 바로 그 전날 저녁에 만나서 그 선배님한테 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최수영이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미리 이제 연막을 까는 거였죠. 그리고 이 자식이 건방진 게 육사를 낳은 놈이고 육사에서 대표하랑까지 했다고 하는 놈인데 아니 지들은 기본과정으로 들어온 주제에 말이에요. 정규과정 공채로 들어온 저와 자기가 동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놈이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육사밖에 안 나온 놈이 어따 대고서 저처럼 공채 정규과정 출신에게 동기라고 거짓말하는지 참 뻔뻔한 놈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머릿속에는요. 항상 들어있는 게 뭐냐면 원장, 차장, 국장님의 생일, 사모님의 성함과 사모님 생일, 결혼기념일, 또 아이들 생일 이런 거를 항상 기억하고 활동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원장님, 차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돈을 넣어서 보낸다든지 뭐 예쁜 카드를 써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업무 이외에 별도의 아첨과 아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부류의 인간이라 할 수 있겠죠. 또 그러한 부류의 인간들이 잘하는 게요. 비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공작금으로 받아서 그 돈을 떼먹는 방법을 아주 잘합니다. 교묘하게 아주 잘합니다. 제가 젊었을 시절에 제가 근무하고 있던 곳에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육사 출신의 국장에게 각 직급별로 돈을 얼마씩을 상납을 해야 진급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그 옆에 부서에서도 들렸었고요. 제가 있었던 그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사 출신들 가운데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이 나라의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선배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불행하게도 그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직 살아계신데 그분처럼 군인정신이 투철하고 이 국가관이 분명한 사생결단의 그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분이 바로 육사 출신 선배인데요. 불행하게도 그런 분들 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요. 육사 출신들 경우에 군대에서 도무지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나 상무 정신이나 군인의 기본 소양 자체가 부족한 것들이 과거도 보면 유신사무관으로 해서 그냥 똑같이 입사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대학원을 나와도 7급 주사보를 받는 반면에 육사 출신들은 유신사무관이라 해서 5급 사무관으로 시작부터 달리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군인으로서의 기본 소질이 부족한 아이들이 그 육군사관학교를 갔다가 그 군대로 군인으로서 남을 수가 없으니까 중앙정보부로 국가안전기획부로 국정원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채 시험 과정에서는요. 제가 입사할 때도요. 육사 출신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학문적이거나 아니면 지적 소양이
현저하게 육사 출신이 결여되어 있고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육사 출신 아이들이 오로지 하고 있는 건요, 주로 하는 게 보좌관입니다. 보좌관. 그래서 영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입속에 혀가 되죠.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보좌원, 보좌관을 하면서 또 지들끼리 보좌관 카르텔, 보좌관 월드를 만들어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그 육사 출신들 중에서는요, 뭐 이런 무공이나 이런 거는 일체 거론할 필요도 없이 외국어 실력도 안 되지만 해외를 돌아다니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에 대해서 뒤에서 저를 비난하고 험담을 하면서 국정원장 김규현에게 저를 고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추임새를 넣었던 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 공안수사팀에서 제가 고발한 사건을 지금 취합해서 하고 있을 텐데 분명하게 저는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해야 할 일, 국가 안보죠. 그 중에서도 간첩 잡는 일, 그리고 북의 김정은 공산 독재 왕권 체제를 붕괴시키는 비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오직 보직, 승진, 진급 이것을 위해 탐닉하고 있는 현재의 김규현을 둘러싸고 있는 저열한 비겁한 것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김규현 씨는 제가 국정원장에 있는 사람을 제가 고발한 게 아니고요, 자연인 개인 김규현에 대해서 지금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규현은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나온다 하더라도 저와 끝까지 법정에서 한번 붙어야 됩니다. 네? 결판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지금 김규현 씨가 딱 하게 된 거는요, 그 사람이 지금 외교부 내에서도 쫄보 중에 쫄보다, 겁장이 중에 겁장이다라는 그런 평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을 입증해주는 사례로 대사의 직분을 맡겠다고 누구나 다 대사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김규현만큼은 대사를 신청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겁쟁이 외교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저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그런 평가를 받는 자인데요. 분명히 김규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최수영을 몰랐는데 밑에서 국장들이 또 차장들이 특보가 자꾸 나에게 최수영을 고발한다고 건의를 하길래 내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 이상 그 사들이 그 건의를 해와서 내가 하는 수 없이 최수영을 고발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겠죠. 예, 뭐 보나 안 보나 뭐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김규현의 입에서 누구누구라고 그 이름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들이 바로 이번과 같은 소위 국가정보원장은요, 과거 우리 중앙정보실을 말하면 대통령 다음에 실질적인 2인자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서 퇴역한 민간인 최수영에 대해서 고발을 한 저 찌질함과 비열함, 비겁함을 볼 때 이제는 맛이 가도 완전히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김규현처럼 그 겁 많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우리는 명령을 받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닭새끼, 개구리 한 마리 못 잡아봤을 김규현 같은 자가 사람의 목을 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요원들은 그런 훈련을 받죠. 심지어 우리는 그 얼굴 부위도 어떻게 주먹의 형태를 어떻게 바꿔가면서 어떤 부위를 어떻게 가격해야 단 한 방에 쓰러뜨려서 죽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김규현처럼 책상 물림으로 데스크워크를 해서 배운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에 가서 고난도의 군사훈련과 또 소위 방어 및 적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살생까지도 배웠던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 외부적인 타이틀이 있죠. 그게 뭡니까? 국가대표 일진들이에요. 국가대표 일진. 그 지금 불량 청소년들의 그 중고등학교 시 일진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일진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지금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서훈이가 국정원 발전 개혁 TF를 만들어서 안에 있는 서버를, 비밀 서버를 다 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외부에서 들어온 간첩스러운 좌익 세력들, 친북 세력들에게 내부의 비밀을 다 알렸어요. 그런 서훈이를 좀 잡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죠. 두 번째, 문재인이가 내부에서 김정은에게 건네준 그 USB, 그 안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조사하라는데도 조사를 안 합니다. 세 번째, 김정수기가 우리 비밀 공작 요원들에게 공작금으로 부여되는 그 특별활동비를 가지고 사치비용에 남용을 했죠. 한두 푼도 아니죠. 수십, 수백억을 썼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김정수기에게 그 신권, 관봉띠가 붙어있는 채로 김정수기에게 돈을 전달했던 그 새까만 우리 후배들은 지금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나 구라파 지역으로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김정수기가 그 브로치 하나만 해도 몇 억대, 목걸이, 팔찌, 반지, 온갖 장신구들을 현금으로 사서 쓰고 또 그 돼지족발 같은 발에다가 최고급 신발과 구두를 신고 옷도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옷들을 수없이 사 입었다고 하는데 그 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들처럼 그 비밀 활동을 하는 그런 부서가 군대에도 있는데 그 일을 가장 잘했던 우리 정보사에 정규필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고 갔었죠. 간첩 모는 거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니다라고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을 또 해코지를 하려고 정규필 대령을 별건으로 몰아서 지금 아직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기가 막힌 건요, 정규필 대령이 정말 육사를 졸업해서 37년간 현장을 누볐던 현장 요원이었는데 그 무관 생활하면서 알게 됐던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출신의 김모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들이 둘이서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서울대 중문과 나온 이 김모라고 하는 친구가 이 정규필 대령이 무슨 짓을 했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래서 정규필 대령이 간첩으로 몰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진술서를 쓴 자는요, 감찰실에서 그냥 참고만 하겠다고 해서 써줬다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하고 다니는데 그 자는 그 진술서를 쓰기 전까지는 계급 정리를 해서 지금 곧 조직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 진술서를 쓰므로 해서 1계급 진급을 하고 해외를 나가야 됩니다. 그 해외 나가서 다시 또 1계급 진급해서 1급 관리관까지 마치고 지금 편안하게 높은 고소득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일단 그런 자가 이 나라에 공직에 있었다는 게 수치스럽고요. 그리고 해필이면 그런 더러운 자가 저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다녔다는 게 정말 더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정규필 대령이 억울한 이 일을요, 지금껏 방치하고 오히려 정규필이가 간첩죄를 지었다라고 지금도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국가정보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간첩 잡는 성과가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누구보다도 간첩을 잘 잡던 아주 고급군의 수사관, 그리고 비밀 업무를 잘하던 우리 요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진급을 안 시키고 다 집으로 보냈어요. 제가 아끼던 후배들이요, 그런데 그 후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TK, 대구 경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에 태어날 때 내가 의지대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전근대적인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위 일점의 반성도 회개도 없어요. 그게 지금 김규현이가 있는 국가정보원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만큼 끔찍한 여적죄를 범한 게 있어요. 여적죄. 그게 뭐인 거 아니? 2018년 12월 달에 울릉도 동북방 180km 해상에서 북을 탈출해서 일본 지역으로 가고 있던 목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선을 우리 해군의 광개토 대왕함과 해양경찰청 삼봉함이 두 척이 가서 그 조그만 목선을 일본 측으로부터 강제로 뺏어옵니다. 그 강제로 뺏어오는 과정에서 일본의 초계기에게 레이더를 조사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고 갔었죠. 그만큼 그 작은 목선을 가져오지 않으면, 강제로 뺏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도 우리 북에 있는 우리들의 첩보망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당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김정은이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호위사령부 소속의 군관, 즉 장교들이었어요. 총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원산 앞바다에서 그 배를 타는 과정에서 뒤쫓아오던 무리들의 총격을 받고 한 명은 배 안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생존해 있던 3명 역시 우리 광개토 대함이 끌고 와서 그 다음 날로 북쪽에 합동신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북으로 강제로 북송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덕분에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생존자 3명은 모두가 다 북쪽에서 총살을 당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일본으로 도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딴 게 아닙니다. 자, 추격을 하다가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김여정이가, 분명히 말합니다. 북의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가 청와대 문재인 앞으로 전화를 해서 당장에 잡아들이라는 불호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사천리로 당시 국가안보실 정의용, 또 국가정보원의 서훈, 국방부의 서욱, 해군 참모총장, 동해안 함대사령관, 또 광개토 대왕함, 이 직진 라인을 통해서 이들은 우리의 동포, 우리의 형제를 형장의 이슬로 보내는데 기여했죠. 분명한 여적죄입니다. 그럼 이런 여적죄를 진 문재인을 국가정보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이런 말을 제가 방송에서 한다고 저를 직무상지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이렇게 저를 고발을 했던 게 바로 김규현의 국정원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비밀 공작 업무는 이 비읍자도 모르는 김규현이라는 자가 밑에서 아첨하는 그 간신배들의 얘기만 듣고 저를 고발했다는 것이 지금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의 김규현은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될 것이고, 저는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겠죠. 그리고 법정 가서 다툰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끔찍한 6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김규현은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최수영이 말한 것이 전부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김규현이가 원하는 대로 저를 고발해서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입증을 못하고 제가 말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요, 김규현 씨는 사살을 당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김규현에게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를 줘서 그런 병신 같은 고발건을 만들게 한 국장, 차장, 특보 이자들도 마찬가지로 준엄한 형벌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지금 봤더니 그 특보 중에 한 자가 그자도 역시 육사를 나온 사람인데 지금 빨리 권춘택 차장이 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권춘택이가 한 1년 정도 한 다음에 자신이 원장을 하고
또 다른 특보하고 있는 그 육사 후배에게 원장을 물려준다는 나름대로의 국가정보조직의 수장의 보직을 이미 지들끼리 내부적으로 다 결정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자들이 또 획책하는 건요. 내년도에 또 뭐 비례대표든 뭐든 이런 거를 받으려고 또 그런 모사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힘당으로 가면은 그 썩어 빠진 중국 공산당 이중대에서 뽑아줄지도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그 쓰레기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국민의힘이기도 하죠. 자, 국민 여러분, 지금 그 내부에서 저를 고발하도록 김규현을 사주했던 자들이 지금 상당 부분 놀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변명이라고 한답시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을 통해서 그 선배님 직접 만난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끼워서 그렇게 만나면서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자, 제가 오후 5시경 그 퇴직한 국장 녀석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저녁 밥상이 차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기 좋아하고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 그렇게 생신 축하드리고 또 상납하고 그런 그 카드 쓰고 편지 쓰는 것만 주로 했던 그런 출신들이 바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그런 자들이 지금 김규현이 옆에 있으니 김규현이가 무슨 판단을 똑바로 하고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경제도 지금 어려운데 상당히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방기한 채 이렇게 개인들의 출세, 진급, 승진, 돈벌이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이자들이야말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당연히 이런 자들은 제거하는 게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아직도 그런 일이 행행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런 자유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김규현 측에서 먼저 고발한 건을 취하하게 되면 저도 굳이 고발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그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대검찰청에 맞고발을 하고 났더니 이제는 서로 살아보겠다고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참 비겁하고 용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쥐새끼만도 못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깜빵에 가서 깜빵의 맛을 보고 왔어요. 응? 그러니까 깜빵 가면 뭐 나이 서열 없습니다. 깜빵 입수한 순서대로 방장이 되고 또 뭐 국정원 출신이고 뭐 이러고 거들어 폈다가는 조직폭력배 출신 애들한테 얻어맞는 수도 생기겠죠. 아마 그런 친구들은 깜빵에 다시 가는 게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 겁쟁이들이거든. 겁쟁이들. 그리고 육사 나왔다 그래도 뭐 군대 생활 잠깐 하다가 유신사무관으로 또 이렇게 평안하게 정보조직에 들어와가지고 평생을 놀고 먹고 했으니까 아마 그 겁 많은 걸로 치면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애들이 그 육사 나와서 중앙정보군 그런 친구들이에요. 대표적인 누구예요? 이종찬이죠. 응? 이종찬을 비롯한 뭐 역대 육사 나온 출신들의 그 부장들 보면 뭐 임동원이, 천용택이, 뭐 이런 자들, 뭐 전부 다 겁쟁이들이거든. 응? 그런데 이런 한심한 자들이 지금 국가정보기관을 구성하는 지휘부라고 하니까 정말 가소롭고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죠. 적어도 지난번에 인사파동이 일어났으면 인간이라면,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대통령께 무리를 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조직을 떠나는 게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 자리에 앉아서 국가정보원장을 해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저 겁쟁이, 쫄보 김규현을 보면서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국민 여러분도 혹시 JMS가 뭔지 아세요?
JMS. 지금 정명석이다. 지저스 모닝스타 돼서 그 이단 사교 집단들 얘기를 그렇게 해왔는데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규현, 현 국정원장이 김규현의 애칭이더라고요. JMS. J는요, 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남성의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은요, 뭐뭐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S는 새끼란 뜻이에요. 그래서 JMS 해갖고 요즘에 국정원 안에서는 김규현을 원장이라고 안 부르고 JMS 그 친구 JMS 걔 이런 식으로 김규현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충분히 연상되죠. 뭐뭐만한 새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만한 새끼. 그러니까 참 얼마나 능력이 없고 무능하면 부하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조소를 날리고, 옛날 같으면요 무슨 뭐 옛날 중앙정보부 부장, 뭐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그럼요 날아가는 새도 비행기도 돌리고 했지만은 지금은 그 자리에 있는 김규현이가 젊은 어린 아이들이 뭐만한 새끼다라고 비아냥 걸 정도로 JMS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북쪽 애들이 제 방송 보고 있으면 큰 거 또 얻었다고 김정은이에게 또 보고할지도 모르겠군요. 좌우지간에 이 정도로 지금 국가정보조직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법 없어요. 없으시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어마어마한 공난을 대비했을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잼버리 대회가 완전히 망친 걸 보셨죠, 국민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사전에 조정 통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다른 엄한 암행어사나 그런 호랑이 사자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부정이 일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이번에 잼버리 행사를 완전히 망침으로 내갔고요. 대한민국 국격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원래 국가정보기관에 국내 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없애버린 문재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지금도 그러고 있죠. 자, 나라가 안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이 방송인데도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저를 벌 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저에서 참언을 하는, 그리고 거짓으로 기한 보고를 해서 김규현이라고 하는 무능력자를 헷갈리게 만든, 혼미하게 만든 그런 자들이야말로 김규현보다 앞서서 내버리고 혼쭐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곧 그럴 날이 오겠죠. 오늘도 공작관 TV 그레이티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